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김지혜 박사이며 지난 23년간 여기 서울에서 척추 재활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70대와 80대에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것과 말년에 도움 없이는 의자에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달 72세 여성 환자가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2다리로 직접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허리 통증도 없고 다리로 뻗치는 통증도 없었습니다. 척추에 대해 2번 생각하게 만들 만한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3분간의 검사를 시행했을 때 4번째 요추가 정렬해서 거의 4mm나 벗어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mm, 쌀알 3개의 너비입니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척추신경이 천천히 눌리고 있었습니다.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까지 아마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기까지 6개월. 모든 부모가 두려워하는 짐이 되기까지 6개월이었습니다. 척추 전문의로서 저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환자의 99%가 이와 똑같은 숨겨진 정렬 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99%입니다. 하지만 통증으로 비명을 지르는 추간판 탈출증과 달리 다리로 뻗치며 도움을 구하게 만드는 좌골 신경통과 달리 이 조용한 살인자는 너무나 서서히 신경을 압박해서 뇌가 적응해버립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손상은 날마다, 주마다, 해마다 쌓여갑니다. 지금 여러분께 뭔가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일어서 보십시오. 일어설 때 자동으로 몸을 지탱할 무언가를 잡으십니까? 의자 팔걸이? 테이블 모서리? 마치 천천히 흔들리는 배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약간 균형이 잡히지 않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척추는 이미 이 퇴행성 패턴을 시작한 것입니다. 압박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서울의 척추재활센터에서 20년간 8,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전직 운동선수들, 요가 강사들, 매일 만보를 걷는 사람들에게서 이 질환을 봐왔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동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양의학이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간과하는 특정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의료 시스템은 여러분이 통증을 호소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정렬 불량이 명백한 통증을 일으킬 때쯤이면 신경 손상은 종종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환자들이 연례 건강검진을 받고 모든 표준 검사를 통과하고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2년 안에 독립적으로 걷는 능력을 잃은 수백 건의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현재의 진단 시스템은 여러분을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숨겨진 척추 변이는 3가지를 동시에 일으킵니다. 첫째, 균형과 협응력을 조절하는 신경을 압박합니다. 이것이 계단에서 난간을 잡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불안정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둘째, 세포 수준에서 에너지 생산을 조절하는 신경 신호를 제한합니다. 이것이 밤새 푹 자고도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은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인데 기억력과 정신 명료함을 조절하는 뇌의 특정 영역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자녀들은 그저 나이가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저 나이가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노화 탓으로 돌린 것의 80%가 실제로는 교정될 수 있는 기계적 신경 압박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전통적인 한국의 척추 치료법을 연구하고 현대 재활과학과 결합한 후 제 평가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3분이면 됩니다. 지금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척추가 이 위험한 패턴에 진입했는지 정확히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평가 방법과 교정 동작을 보여드리기 전에 왜 이것이 65세 이상의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자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여러분이 생각 없이 매일 하는 어떤 것이며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척추를 정렬해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모든 곳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91세입니다. 지난 43년간 여기 서울에서 척추 재활 전문가로 일해왔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17,000개가 넘는 척추를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휠체어에서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뭔가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일어서십시오. 이제 무릎을 구부리지 말고 발가락을 만져보십시오. 닿으셨습니까? 대부분은 닿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느끼신 그 제한, 그것은 유연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듣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은 경고를 비명처럼 지르는 여러분의 척추입니다. 지난 겨울 박 여사라는 72세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혼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약간 뻣뻣한 것 빼고는 심각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척추를 검사했는데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번째와 5번째 척추뼈가 너무 심하게 이동해서 척추관이 40%나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리 조절 능력을 잃기까지 3개월 남았습니다. 그분은 웃으셨습니다.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2달 후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그 이후로 걷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용한 척추 아탈구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척추가 너무나 느리게, 너무나 조용히 정렬을 잃어가서 뇌가 압박에 적응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날카로운 통증도 없습니다. 명백한 경고도 없습니다. 그저 작은 것들만 있습니다. 난간을 더 자주 잡게 됩니다. 오후 늦게 피곤함을 느낍니다.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노화입니다. 노화가 아닙니다. 신경이 밀리미터 단위로 조금씩 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적 현실은 이렇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추간판의 수분 함량이 줄어듭니다. 추간판이 수축합니다. 수축하면서 척추뼈들이 서로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의 99%에서는 단순히 가까워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으로 밀리거나 약간 회전합니다. 이러한 회전은 척수와 신경근에 불균등한 압력을 만듭니다. 통증을 일으킬 만큼의 압력은 아닙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뇌와 신체 사이를 오가는 신호를 방해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이기장계, 이 방해가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뇌의 협응을 조절하는 신경이 손상되어 균형 감각이 나빠집니다. 장기를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압박되어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압박된 동맥으로 인한 혈류 감소로 뇌에 도달하는 산소가 줄어들어 사고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나이 탓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박 여사도 받아들였고 지금은 부엌까지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숨겨진 틀어짐을 드러내는 3가지 징후를 찾아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똑바로 서기까지 몇 분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경직이 아닙니다. 밤새 보상 자세로 고정된 척추입니다. 둘째, 의자에 20분 앉았다가 일어날 때 몇 초간 약간 어지럽거나 균형이 안 잡힙니까? 그것은 압박된 척추 동맥이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신발 바닥을 보십시오. 한쪽이 더 많이 닳았습니까? 한쪽 뒤꿈치가 다른 쪽보다 더 많이 닳았습니까? 그것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척추가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부산의 최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의 저를 찾아왔습니다. 3가지 징후가 모두 있었습니다. 신발이 너무 불균등하게 닳아서 한쪽 뒤꿈치는 완전히 매끄러운데 다른 쪽은 아직 홈이 남아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척추가 꼬인 밧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초혜 씨는 박 여사가 하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즉시 행동했습니다.
제가 곧 공유할 재정렬 프로토콜을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프로토콜은 간단하지만 제가 말하는 대로 정확히 해야 합니다. 매일, 예외 없이.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면 세상 어떤 운동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숨겨진 틀어짐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회전 보상을 동반한 전방 경추 이동입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이름은 잊으십시오.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두개골의 무게는 약 5kg입니다. 척추 위에 볼링공이 얹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목이 제대로 정렬되어 있으면 척추는 이 무게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적절한 척추뼈에 분산시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특정 습관 후에 머리가 점진적으로 앞으로 이동합니다. 때로는 유 3cm에 불과합니다. 사소하게 들립니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1cm 이동할 때마다 경추에 가해지는 시료 무게가 약 4.5kg씩 증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니까요. 머리가 겨우 3cm 앞으로 나갔다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목은 이제 5kg 대신 거의 20kg에 해당하는 무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담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은 척추뼈의 4배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용히 수년에 걸쳐 치명적인 손상이 이미 발생할 때까지 경고하는 통증 신호도 없이 일어납니다. 강남 재활센터에서 근무하던 시절 저는 60세 이상 환자 2,300명에게서 이 틀어짐을 측정했습니다. 97%가 최소 2cm의 전방 두부 자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3.05cm 변위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피로, 균형 감각 저하 또는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척추가 원인이라고 의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요. 이 틀어짐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목의 척추뼈에는 뇌에서 온몸으로 중요한 신경이 통과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이동하면 이러한 척추뼈들이 불균형을 보상하기 위해 약간 회전합니다. 이 회전은 그 구멍을 최대 40%까지 좁힙니다. 신경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으로 비명을 지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지속적으로 압박됩니다. 누군가 밟고 있는 정원 호스처럼요. 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가느다란 물줄기만 나옵니다. 그 신경들은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균형 감각, 에너지 생산, 소화, 인지 처리 속도, 심지어 기분 조절까지요. 압박되면 이 모든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됩니다. 노화 탓을 합니다. 가족도 노화 탓을 합니다. 의사는 65세에게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화가 아닙니다. 측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기계적 압박입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수 씨, 71세, 딸의 강건으로 서울의 제 병원에 왔습니다. 박 씨는 3개월 동안 2번 넘어졌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고 평평한 바닥에서 비틀거린 것뿐이었습니다. 밤에 9시간을 자도 늘 피곤했습니다. 아내는 그가 때때로 혼란스러워 보이고 대화 중에 간단한 것들을 잊는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치매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신경과 의사 예약을 했습니다. 저는 3분 평가를 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4.5cm 앞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경추 3번과 4번이 상당한 회전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몇 센티미터 때문에 온몸이 망가질 수 있다니요? 하지만 우리는 즉시 재정렬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2번 수행하는 부드럽고 구체적인 동작들, 수면과 앉기 자세 교정. 3주 안에 박 씨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의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낙상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정신도 다시 맑아졌습니다. 6주 후
그의 딸이 북한산에서 등산하는 그의 사진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압박이었습니다. 단순한 기계적 압박이었습니다. 비극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절대 발견하지 못하는갑니다. 그들은 쇠퇴를 받아들입니다. 운전을 멈춥니다. 혼자 외출하는 것을 멈춥니다. 기본적인 활동을 위해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진짜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척추 정렬의 그 중요한 몇 센티미터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압박이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여러분은 이 상태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이해해야 하고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압박에 매일매일이 누적된 손상을 일으키고 되돌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극도로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문제에 대해 듣고 잠시 두려워하다가 그리고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할 것이 80세에 자신 있게 걷는 것과 휠체어에 앉아 자신의 손주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숨겨진 불균형이 자리 잡을 때 여러분의 척추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단순히 서로 위에 쌓인 뼈들이 아닙니다. 각 척추뼈 사이에는 작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좁은 복도처럼 그곳으로 신경들이 지나갑니다. 이 신경들은 뇌에서 몸으로 가는 모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발을 들어 한 걸음 내딛고 싶을 때 그 명령은 이 복도들을 통과해 갑니다. 심장이 뛸 때, 폐가 숨 쉴 때, 위가 음식을 소화할 때, 이 모든 생명 기능들이 깨끗한 신경 통로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척추뼈를 완벽한 정렬 상태로 유지하는 작은 근육들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부상 때문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잘못 앉고 부드러운 매트리스에서 자고 신문이나 텔레비전 화면을 보기 위해 머리를 앞으로 내미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 점진적으로 일어나서 여러분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 느끼지 못합니다. 한 척추뼈가 왼쪽으로 겨우 2mm 이동합니다. 다른 것은 약간 뒤로 기울어집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제가 방금 설명한 신경 복도들을 압박합니다. 압박이 너무 부드러워서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통증으로는 아닙니다. 대신 모두가 무시하는 다른 경고 신호들을 보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단지 조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기력이 떨어져서 낮잠을 더 많이 잡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3번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시니어 순간이라고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나이 드는 것의 무작위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신경들이 잘못 정렬된 뼈에 의해 천천히 목 졸리고 있기 때문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김 박사는 서울에 있는 그녀의 클리닉에서 4,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피로나 현기증을 호소하며 들어오는 환자들을 보았고 그들의 척추를 검사했을 때 65세 이상 100명 중 97명에게서 같은 숨겨진 불균형을 발견했습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침내 요통을 경험할 때쯤이면 신경 손상이 이미 5년에서 10년 동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 손상은 여러분, 피부의 상처가 치유되는 방식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실 수 있도록 특정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 온박 씨라는 71세 여성이 김 박사의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녀는 허리 문제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넘어지기 때문에 왔습니다. 2달에 3번 넘어졌습니다. 그녀의 딸은 겁에 질려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박 씨는 허리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요. 하지만 김 박사가 그녀의 척추를 검사했을 때 네 번째 요추가 정렬에서 거의 4mm 벗어나 있었고 뇌로 균형 신호를 제어하는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박 씨의 몸은 균형 능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귀가 고장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뇌가 퇴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허리 아래쪽에 단 하나의 뼈가 조용히 제자리를 벗어나 뇌로 균형 정보를 보내는 신경을 질식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의 주치의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시설에 가두려고 했는데 진짜 문제는 척추에 고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압박될 때 한 가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요추 사이로 나가는 신경은 다리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지를 뻗어 소화 시스템, 방광 조절, 그리고 심지어 혈압 조절과도 소통합니다. 하나의 잘못 정렬된 척추뼈가 전신에 걸쳐 문제의 연쇄를 일으킬 수 있고 의사들은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각 증상을 따로따로 치료할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이 진행을 멈출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이 내년에 자신의 두 발로 서 있는 것과 휠체어에 갇히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즉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경고해온 숨겨진 척추 문제는 극적인 통증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네 가지 침묵의 경고 신호를 통해 드러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이 패턴이 수천 번 반복되는 것을 봤고 매번 환자는 제게 정확히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김 박사님, 6개월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6개월 전 그분들의 척추는 이미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신호를 듣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척추 정렬 이상이 시작될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밑부분에 있는 7번째 경추뼈가 단 2-3mm 앞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변화로 인한 심한 통증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 몸의 세 가지 중요한 시스템을 조절하는 신경다발에 압력을 가합니다. 첫째, 균형 신호입니다. 둘째, 에너지 조절입니다. 셋째, 정신 명료성 경로입니다. 이 신경들이 조금이라도 압박을 받으면 뇌에서 다리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마이크로초 단위로 지연됩니다. 마이크로초는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느낍니다. 계단을 오를 때 발이 충분히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비틀거리기 시작할 때 반응 시간이 아주 조금 느려져서 스스로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넘어지고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분들은 제게 말합니다. 박사님, 그냥 넘어졌어요. 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넘어졌어요. 이것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압박받은 신경이 신호를 충분히 빠르게 보내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향을 받는 시스템은 에너지 생산입니다. 같은 신경 압박이 세포가 영양분을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조절하는 신호를 방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분히 잔 후에도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65세가 넘은 사람에게 이것은 정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데 만성 피로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척추가 신경계를 조르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향, 가족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인지기능 저하입니다. 두개골 밑부분에서 신경 신호가 압박받으면 뇌로 가는 혈류 조절이 불규칙해집니다. 이름을 잊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중간에 생각의 흐름을 잃습니다.
하루에 같은 이야기를 2번 반복하면 자녀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이것이 치매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치료한 사례의 70%에서 이것은 뇌 질환이 아니라 척추 압박이었습니다. 이 상태를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실제로 목 통증이나 허리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신경 손상은 이미 4단계 중 3단계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3단계는 압박이 최소 18개월 동안 지속되었다는 의미입니다. 4단계는 영구적인 신경 사망입니다. 그 신경들이 죽으면 세상의 어떤 치료도 여러분의 균형 감각, 에너지, 정신 명료성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작년에 강남에서 오신 71세 여성 환자분이 2달 동안 3번 넘어진 후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건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증도 없다고요. 그냥 설명할 수 없는 낙상만 있을 뿐이라고요. 척추를 검사했을 때 7번째 경추뼈가 4mm 앞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4mm. 쌀알 3개의 너비입니다. 그 미세한 변화가 신경 다발을 너무 심하게 압박해서 왼쪽 다리로 가는 신호가 거의 0.5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막으려 할 때 0.5초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상태는 골든타임 내에 발견하면 회복 가능합니다. 척추신경 압박의 골든타임은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미묘한 증상이 나타난 시점부터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할 때까지 약 6개월에서 14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무시하고 있는 가끔씩의 균형 흔들림, 나이 탓으로 돌리는 정신적 안개, 이것들이 바로 초기 경고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척추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시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완전히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정보가 85세에 독립적으로 걷는 것과 휠체어에 앉아서 모든 기본적인 필요를 위해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고해 온 숨겨진 척추정렬 이상은 극적인 통증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노화로 치부하는 미묘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데 이 신호들은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경고하려는 몸의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지금 당장 목 뒤를 만져보십시오. 어서요, 해보세요. 두개골과 목이 만나는 곳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약 4손가락 너비만큼 내려가며 척추 양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사이의 차이를 느끼십니까? 한쪽이 약간 더 압통이 있거나 아마도 다른 쪽에는 없는 작은 혹이나 윤기가 있습니까? 둘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이미 이 정렬 이상의 초기 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것입니다. 척추를 형성하기 위해 쌓이는 작은 뼈인 척추뼈들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정확하게 쌓인 동전탑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부적절한 앉기, 부드러운 매트리스에서 자기 전화기나 책을 내려다보기가 미세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단 2.3mm의 변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쌓인 2개의 동전 두께보다 얇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도 일상적인 검사에서 느낄 수 없습니다. 일반 엑스레이도 종종 놓칩니다. 방사선과 의사들이 극적인 부상을 찾고 있지 작은 위치 변화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2mm 변화가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근에 지속적인 압력을 만듭니다. 이 신경들은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뇌의 균형 센서를 조절합니다. 근육의 힘을 조절합니다. 다리를 조종합니다. 혈압 조절을 담당합니다. 심지어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고 기억력을 온전하게 지켜주는 신호들까지 통제합니다. 이 신경들이
아주 조금만 압박을 받아도 전달되는 전기 신호가 약해집니다. 마치 작은 꺾임이 생긴 정원 호스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완전한 압력으로는 흐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이를 보상합니다. 뇌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근육들은 안정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긴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작용은 매우 지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르지 않은 땅을 걸을 때 집중을 그렇게 많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5년 전에는 완벽하게 알고 있던 이름들을 잊어버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여러분 같은 분들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일매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잘못된 정렬이 8시간 동안 신경을 압박한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구부정하게 앉을 때마다 그 척추뼈들을 더욱 제자리에서 밀어냅니다. 몸의 보상 시스템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악화됩니다. 활력이 더 떨어집니다. 정신적 명료함이 더 희미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곳에서도 예상치 못하게 발을 헛디딥니다. 욕실 세면대를 잡으려 하지만 손이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는데 혈압이 제때 조절되지 않아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에 인생이 영원히 바뀝니다. 고관절 골절, 척추 압박, 뇌출혈.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고 재활치료를 받고 그러다가 어쩌면 다시는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척추 재활 분야에 종사한 20년 동안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와 똑같은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넘어진 후에, 손상이 이미 발생한 후에 제 병원에 와서 왜 몸이 아무 경고도 없이 배신했는지 울면서 물어보는 수백 명의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 작은 신호들이 주의를 끌기 위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의 의학 용어는 아탈구 유발성 신경병증과 고유 수용감각 저하입니다. 그 복잡한 용어는 잊으셔도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척추가 천천히 신경을 조르고 있고 뇌가 공간 속에서 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틀거리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정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있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이제 척추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6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신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이 오디오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 무언가를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병의에서 일어설 때 벽을 잡나요? 밤에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복도를 걸어갈 때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벽을 만지나요?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집안을 돌아다닐 때 가구를 더 자주 붙잡기 시작했나요? 이 질문들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의 척추는 이미 위험구역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척추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가 손상되었다고 신경계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번째와 5번째 요추 사이에는 양쪽 다리에 동시에 균형 정보를 보내기 위해 신경 다발이 갈라지는 특정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논의해온 숨겨진 잘못된 정렬이 발생하면 이 신경 다발이 단 2-3mm만 압박받습니다. 단 5mm입니다. 그것은 동전보다 얇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압박이 파괴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척추에서 발로 자유롭게 흘러야 할 균형 신호가 약 0.3초 정도 지연됩니다. 0.5초도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는 이 지연을 느낄 수 없습니다. 뇌가 자동으로 보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질환이 매우 위험한 이유입니다.
뇌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지지대를 잡게 만듭니다. 더 천천히 걷게 만듭니다. 계단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이 그냥 나이가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뇌가 매일매일 악화되고 있는 척추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년 동안 이 패턴을 보아왔습니다. 환자들이 제게 와서 말합니다. 김 박사님, 저는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말할 때 미소를 짓습니다.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제가 그들의 척추를 검사하면 그 중요한 압박 지점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어려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심각한 낙상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한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재활센터에 오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 여사였고 71세였습니다. 딸이 모시고 왔는데 박 여사가 손자 방문을 거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딸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손자를 무엇보다 사랑했으니까요. 제가 박 여사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손자가 입구에 가파른 경사로가 있는 아파트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경사로가 두려웠습니다. 너무 불안정해져서 가족들 앞에서 넘어져 창피를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균형 문제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척추를 검사했습니다. 잘못된 정렬은 제가 예상했던 곳에 정확히 있었습니다. 4번째와 5번째 요추 사이에 그 중요한 압박 지점에 척추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리로 가는 신경 신호가 차단되었습니다. 뇌가 이를 보상하려고 하면서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지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곧 알려드릴 부드러운 재정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3주 만에 박 여사님이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손자를 보러 그 경사로를 걸어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이해시켜 드려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본능, 그 조심스러움, 불안정한 느낌, 이것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함도 아닙니다. 불가피한 것도 아닙니다. 명확한 해결책이 있는 구체적인 기계적 문제입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넘어진 후에야 행동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엉덩이뼈가 부러지거나 손목이 골절되거나 머리를 부딪힌 후에야 움직입니다. 그때쯤이면 두려움이 영구적이 됩니다. 뼈가 아물고 난 후에도 심리적 충격은 남습니다. 자기 집안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은 황금 시간대에 있습니다. 가끔씩만 무언가를 붙잡고 약간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단계라면 이것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신경 압박이 아직 영구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척추뼈를 아직 적절한 위치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 신호를 6개월, 1년 더 무시한다면 기회의 창이 닫힙니다. 압박이 만성화됩니다. 신경 손상이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보행기, 지팡이를 사용하고 다음 낙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벽을 만져보십시오. 2년 전보다 더 의지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척추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척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셨으니 행동할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3분 평가는 수천 명의 환자를 휠체어와 영구적인 신경 손상으로부터 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진료실에서 20년간 사용해온 바로 그 프로토콜이며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은 척추를 보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척추는 같은 속도로 계속 퇴행할 것입니다. 6개월 안에 제가 설명한 압박이 악화될 것입니다. 18개월 안에 도움 없이 걷는 능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게 저를 찾아온 4,000명이 넘는 환자에게서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되지 마십시오. 여기 행동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대로 정확히 이 7단계를 따라 하십시오. 1단계. 내일 아침 식사 전에 평평한 벽에 서십시오. 발 뒤꿈치, 엉덩이, 어깨를 벽에 대십시오. 턱을 위로 들지 않고 뒤통수를 벽에 대보십시오. 머리를 편안하게 벽에 댈 수 없다면 목이 이미 앞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숨겨진 잘못된 정렬입니다. 느껴지는 강역이 몇 센티미터인지 적으십시오. 이것이 시작 측정값입니다. 2단계. 하루에 3번 턱 당기기 운동을 하십시오. 단단한 의자에 앉으십시오. 정면을 보십시오. 누군가 이마를 부드럽게 밀고 있는 것처럼 천천히 턱을 똑바로 뒤로 당기십시오.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전체를 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6초간 유지하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이것을 10번 반복하십시오. 매 식사 후에 하십시오. 이 단 하나의 움직임이 수년간의 머리 앞으로 나온 자세를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3단계. 즉시 휴대전화 사용 방법을 바꾸십시오. 화면을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휴대전화를 눈높이로 올리십시오. 화면을 보려고 머리를 떨어뜨릴 때마다 경추에 12kg의 압력이 추가됩니다. 12kg입니다. 매일 몇 시간 동안 목에 볼링공을 올려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습관을 멈추십시오. 4단계. 오늘 밤 수면 자세를 조정하십시오. 등을 대고 주무신다면 머리 아래가 아닌 목 아래에 작은 수건을 말아서 놓으십시오. 수건은 약 5cm 두께, 대략 손가락 3개 너비여야 합니다. 이것은 잠자는 동안 경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지지합니다. 옆으로 주무신다면 베개가 머리를 위나 아래로 기울이지 않고 척추와 수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합니다. 5단계. 매일 오후 정확히 20분 동안 걸으십시오. 아침이 아닌 오후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언덕이 아닌 평지에서 걸으십시오. 턱을 약간 당기고 어깨를 뒤로 하십시오. 머리 꼭대기를 하늘로 끌어당기는 줄이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부드러운 걷기는 추운 날씨에 아침 운동에 위험한 충격 없이 전체 척추를 재정렬합니다. 6단계. 안락 의자를 없애십시오. 듣기 어려운 말씀인 것 압니다. 리클라이너 의자는 척추 정렬을 파괴합니다. 몸은 뒤로 기대지만 머리는 앞으로 나가게 하여 신경을 손상시키는 정확한 압박 패턴을 만듭니다. 등바디가 있는 단단한 의자에 앉으십시오. 쉬어야 한다면 단단한 표면에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우십시오. 7단계.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벽천사 운동을 하십시오. 벽에 등을 대고 서되 발 뒤꿈치를 벽에서 15cm 떨어뜨리십시오. 허리, 등 위쪽, 머리를 벽에 대십시오.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리고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리고 손등을 벽에 대십시오. 천천히 팔을 벽 위로 밀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십시오. 15번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가슴을 열고 어깨를 뒤로 당기며 앞으로 무너진 자세를 되돌립니다. 이 7단계는 여러분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억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입니다. 지금 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제가 설명한 벽 테스트를 하십시오. 머리와 벽 사이의 그 간격을 느껴보십시오. 그 간격은 수년간의 조용한 손상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여기 여러분께 희망을 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단 8주간 따른 환자들은 평균 2cm씩 그 간격을 줄였습니다. 그들의 균형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더 명료해졌습니다. 당신의 척추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정보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당신의 가족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당신이 사랑하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즉시 공유하세요. 댓글에 오늘 제 척추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그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그 말을 쓰는 순간 당신은 마비 없는 미래, 짐이 되지 않는 미래, 독립성을 잃지 않는 미래를 자신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20년 동안 저는 한국에서 척추를 살리는 일에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척추를 살리려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척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김 박사의 3분 평가? 동작 중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시도해볼 동작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발견 사항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강 지혜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 특히 척추 정렬을 확인해야 하는 65세 이상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